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의 포스코 수사가 지역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으로도 확산되는 양상을 띠면서 지역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정경유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포스코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부터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동안 포스코 건설 임직원 등 10여 명을 사법 처리했고 최근엔 포스코 협력업체는 물론 외주사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4차례 조사한 데 이어 지역 유력 정치인들의 소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비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정치권 등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 가까이 수사가 계속되자 포스코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경제계에선 바짝 긴장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로 지역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포스코 검찰 수사가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잠잠하면 또 포스코, 잠잠 포스코 이러니까 포스코 때문에 포항 경제가 먹고 사는데 불안하잖아요. 반면에 야당은 포스코와 정치권의 연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이 기회에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또한 검찰은 깃털이 아니라 M&A 과정, 인수합병 과정에 대해서 몸통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가 강도 높은 쇄신안을 내놓고 돌파구를 찾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찜질기나 조교기 같은 전기 온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점점 늘고 있는데요. 과열로 인한 화상이나 화재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모 씨는 지난 5월 전기 뜸질기를 충전하던 중 뜸질기와 전선 연결 부위에서 불꽃이 일면서 폭발이 일어나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조사에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품이 아닌 전선 불량이기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 바꿔줄 수는 있어도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수술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이제 흉터는 영구적으로 남게 됐고요. 위험한 제품을 그냥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날씨가 서늘해지자 찜질기와 전기장판, 조교기 같은 전기 온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사용 중 제품이 과열되거나 충전 중 폭발로 소비자가 화상을 입고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전기 온열기 관련 상담은 교환이나 고장 등을 포함해서 해마다 200건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200건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품질 보증 기간이 짧고 원인 규명이 힘들다 보니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기 제품의 하자로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진과 해당 제품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전기 온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개막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회식 입장권이 매진되는 등 대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세계 군인체육대회 개최지 문경시가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거리 곳곳에 대회 개막을 알리는 기념탑이 세워지고 태극기와 대회기가 내걸렸습니다. 대회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회 사상 처음으로 개폐회식을 유료화하고 입장권을 예매했는데 개회식은 12,000여석이 모두 매진됐고 폐회식만 표가 조금 남았습니다. 개폐회식은 2002년 월드컵 개막식을 맡았던 손진책 감독의 연출로 하나됨을 주제로 꾸며지며 참가 군인 모두가 솔저 댄스를 함께 출 예정입니다. 이제는 개막식이 보여주는 개막식이 아니고
서로 동참하는 개막식으로 이제 차원을 달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념우표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기념우표는 4가지 100만 장이 발행됐는데 대회 마스코트와 장애물 경기 등의 역동적인 모습이 담겼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대회 3위를 목표로 국군체육부대에서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최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 메달을 기대하면서 20개 메달, 3위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지구촌 최대 군인 스포츠 축제로 다음 달 2일부터 열흘 동안 문경을 비롯해 안동과 영주 등 9개 지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원전 사고 때 방사능 물질이 어떻게 확산될지 예측하는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유럽의 기상당국이 전 세계에 공개한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 모델입니다. 유출된 방사성 물질의 예상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민 대피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에 최적화된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듬해인 2012년부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해왔는데 올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연구가 갑자기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기류 분석에만 전문성이 있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전문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는 게 이유인데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납득하기 힘든 해명입니다. 대기 확산이라는 전문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제한하고 기상청의 그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원안위가 규제기관이 아니라 친원자력 기관이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의혹을.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난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도대체 뭘 믿고 대피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매뉴얼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장하나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국내 원전의 숫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데 반해 안전대책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며 기상청은 중단된 방사성 물질 확산 모델 연구를 재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 지역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 안에 114만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주 월성원전 반경 30km 안에는 경주와 포항, 울산 주민 110만여 명이 살고 있고 울진 한울원전 반경 30km 안에는 울진과 삼척, 봉화 주민 4만 7천여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반경 30km 이내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를 대비해 긴급 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업체인 신한여객 노조가 임단협이 결렬돼 어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노조 측은 전국 평균 임금 인상률이 3.7%라며 시급 6% 인상을 요구한 데 반해 회사 측은 포항시의 운송 표준 원가가 1.6%밖에 오르지 않아 여력이 없다며 2.96%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지난달 6일부터 16차까지 임단협을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보름간씩 한두 차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거사범 190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3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선자 가운데 39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30명을 기소했습니다. 유형별로는 금품 선거사범이 112명으로 5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불법선전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네, 요즘은 계속해서 맑았는데요. 오늘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만 많다가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6시부터 내륙 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겉옷을 꼭 입으셔야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면서 아침 공기가 여전히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울진과 영덕은 14도, 포항 17도, 경주는 13도로 낮았습니다.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7도로 시작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3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다가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9도였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0도, 독도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전 해상 구름 지나는 가운데 동해 남부에 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내리다가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체온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